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 시간에는 인천 상륙작전과 반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가 지휘를 한 작전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블루허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메가더가 한강 방어선 시찰할 때 24사단을 이용해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1기병사단을 상륙부대로 한다고 하였으나 1기병사단이 조기에 투입되는 바람에 이 계획은 전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변경이 되죠. 크로마이트 작전은 어느 지점에 상륙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천이냐 군산이냐 주문지이냐 결국은 인천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메가더의 소신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물론 미 합참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급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나 메가더는 인천으로 상륙해야만 적의 병창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는, 그 다음에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9월 15일 날짜를 상륙작전 날짜로 하고 주력 부대를 이 해병 우리 해병 우리 해병 1년대와 17년대, 그리고 미 해병 1사단과 17사단 지원부대 합해서 10군단으로 약 7만여 명으로 이제 편성을 합니다. 상륙부대가 이제 집결을 해서 일본과 부산에서 덕적도 근해로 전부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물망 타고. 그래서 덕적도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게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는 9월 15일 날 00시에 이제 8m 등대, 요건 이제 우리 한국 대원들이 가서 불 켜갖고 이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05시부터 이제 공격 준비, 파괴 사격을 하고 상륙주정 20척에 나눠서 이제 상륙할 준비를 해놓고 이제 공격 준비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미도 월미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륙 주정에 이제 타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45분경에 항공기에 의해서 월미도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06시 15분경에는 포격에 의한 포탄 집중 사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포격을 한 다음에 이제 06시 33분경에 제1파 상륙 주정 7대가 이 녹색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죠.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하고 나서 이제 06시 55분경에 월미도의 105고지를 탈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소월미도를 여시경위는 소월미도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15일 날 11시 15분경에 이제 이 소월미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공격 부대들이 이제 이 지뢰를 제거하면서 전진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인천에도 이제 북한군이 지뢰를 묻어놓고 이제 기뢰를 묻어놓고 했었기 때문에 제거하며 전진을 하면서 이제
그 2시 반경에는 상륙군을 위한 이제 함포 지원 사격을 하고 한미 해병이 이제 하선망을 타고서 상륙주정에 옮겨 탑니다. 상륙하기 위해서 대기는 이제 공격 준비 파괴 사격을 하고 이제 이 상륙주정을 타고 이제 한미 해병이 이동을 해서 그 17시 3분경에 이제 그 일해병연대가 청색 해안을 점령을 상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그 17시 33분경에 적색 그 해안에 또 상륙을 하게 되죠. 20시경에는 이제 한국 해병대가 지금 적색 해안에 상륙해서 시가지 소탕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각급 부대들이 해안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해안 교두보라고 하는 것은 해안 상륙 부대들이 들어와서 여기로부터 이제 전가해 나가는 안전한 그러한 그 지역을 확보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적색, 그 청색 그 상륙 부대, 선두 부대가 와서 들어와서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그 교두보 확보를 하기 위한 이제 시가지 작전 후에 이제 지역을 확보하죠. 그래서 이 상륙 작전은 이제 이거 잘 한번 보죠. 천연장애를 요인했다. 상륙 작전의 가치와 기습 의미를 깨워준 작전이었다. 그다음에 전략적 안목과 최소 예상선과 최소 저항선, 최소 예상선이라고 하는 인류는 절대 여기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선, 인류는 절대 그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최소 저항선 이런 데에 이제 그 병력을 투사시켜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적을 경멸한 데서 적은 그 병참선 차단이 효과적이며 신장된 병참선의 경계는 전방적 못지않게 중요하다. 적 입장에서. 근데 그런 약점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전략적인 대포위 기동, 큰 포위 기동이 대표적인 전례이며 미 해군 및 해병대의 전무자된 상륙전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반격작전의 불씨가 타오르고 시작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방어선을 돌파해서 인천 상륙작전 부대와 연결작전을 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교두보 확보되고 시작되는 9월 16일 9시에 낙동강 방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개시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군과 북한군의 피와 전력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북한군은 크게 감소했고 유엔군은 크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전투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낙동강 전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9월 16일부터 돌파 개시를 했는데 9월 23일에 이제 전선을 돌파하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군이 후퇴를 시작을 하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북한군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추격할 때는 유엔군이 경부 축선과 호남 우회를 따라서 진격을 하고 중부와 동부 지역은 한국군이
중앙축선과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유엔군은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제 오산에서 인천 상륙작전 부대하고 이제 조우하게 되죠. 이 중동부 전선에서 한국군이 중앙축선과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뭐 급하게 철수 후퇴를 하면서 다 철수 못했던 북한군 패잔병들이 태백산 일대와 이제 지리산 일대에 잠입해서 이제 게릴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빨치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서울 수복작전. 서울에는 총 그 경인 지역까지 합해서 약 2만여 명의 그 적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 해병사단과 국군 해병 1연대가 김포 비행장을 회복한 다음에 행주 방면과 영등포, 그다음에 미 7사단은 서울 남측방, 그다음에 7사단 이 32연대 17년은 서빙고 방면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이제 포위에 들어가고 9월 28일 날 이렇게 이제 서울을 포위해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 7사단 주력, 7사단 32연대. 그래서 9월 28일 날 수복을 하게 됩니다.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도선 넘어서 이제 북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뭐 38선 돌파 문제는 유엔 자유진행에서는 38도선 돌파에 대한 논쟁이 막 뜨거운데 한국 입장에서는 조국 통일 중간 마지막 최적기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엔군이 이 38선에서 정지하더라도 국군은 묵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 관계가 되는 상황에서 유엔군은 뭐 일단 정지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트루만 정부가 이제 소련과 중국의 개입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해서 북진을 북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승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돌파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한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명령에 따라서 10월 1일 오전 5시에 저 38도선 양양에 있는 그 23년대에서 먼저 저기를 3사단 23년대가 38도선을 먼저 돌파를 합니다. 그다음 2시에 수도산 18년대 양양에 돌입하고 10월 3일에는 원산 외곽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돌파한 3사단 23년대 이 38선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 된 거죠. (2시) 10월 3일 간성, 10월 10일 해서 11일에는 원산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군도 이제 38선을 돌파하게 되는데 유엔군은 이제 서부 지역에서 개성 사려원 평양 축선으로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유엔군. 이건 이제 상륙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38선 돌파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은 유엔군이 9월 31일 38선에 도착하고 10여일을 허비합니다. 왜? 정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바로 돌파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다음에도 북한군 2개 사단을 서울 외곽 금천에서 경매를 하느냐고 4일을 또 소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일 총 포함 10여일을 주춤되다 보니까 북한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은 중국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중공군은 파병 놀이를 이 기간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과 확대를 위해서 서울 수복한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은 이 구원 요청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을 텐데, 야 이게 3파선 돌파해야 돼 말해야 돼 뭐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근데 북진 작전이죠. 북진 작전은 이제 원산 상륙 작전을 또 메가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그 제10군단을 이제 원산에 상륙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인천에서 대규모 인천에서 한번 북한이 당했기 때문에 원산 지역엔 대규모 기뢰를 설치해 놨을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상륙해봐야 진격하는 속도보다 이 지상군보다 늦을 것이다. 그다음에 미 10군단을 여기 상륙 준비하려면 뭐 배 태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보급부대 지장을 준다. 이렇지만 메가더가 워낙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쉽게 이 반대를 못하고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되지요. 원산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그 이제 이렇게 하지만 북진 그 10월 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원산 상륙 작전 준비하려고 다른 작전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실행됐지만 그 메가더의 큰 실책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은 17일에서 이제 적재 완료하고 원산에 상륙함 대 도착했는데 이미 한국 1군단이 먼저 장악한 뒤에서요. 물론 뭐 원산 앞바다에 근 3천여 개의 기뢰를 뭐 제거하려고 고생만 또 어렵게 했죠. 그래서 10월 26일에야 원산에 상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군 1군단은 10월 11일 날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메가더의 그 원산 상륙 작전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근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뭘 인천 상륙 작전 잘했다고 해서 너무 그 자신에 차서 뭐 또 원산 상륙 작전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원산 상륙 작전 사진이죠. 이제 평양을 점령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평양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그 미 8군의 주공으로 평양을 타는 임무를 1군단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밀본 소장은 1기병사단을 주공으로 24사단을 조공으로 설정한 후에 한국군 1사단은 후방작전 임무를 수행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군 1사단장 백선엽이 뭔 소리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백선엽은 또 원래 이제 그 평양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은 내가 더 잘한다 해서 한국군 1사단하고 미 24사단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 1사단이 조공으로 이제 평양 공격 작전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평양 진격을 하는데 이 1기병사단은 금천에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군 2개사단을 경멸시키고 이제 서흥, 사리원, 황주, 평양해서 대동강 남쪽에 도달을 하는데 한국군 1사단은 미군보다 하여튼 빨리 가려고 이제 여기 평양을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동강 남쪽에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은 이 백선엽 그 장군이 먼저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이제 빨간 거는 이제 1기병사단인데 대동강 남쪽에 19일 도착을 하고 한국군 1사단은 11일 날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에 평균
그 이동 시간은 약 한 25km 정도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평양까지 진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을 그 한국군 12연대가 동평과 선굴에 먼저 입성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7사단도 들어오고 그 19일 밤에는 급히 이 도하를 해서 이제 1사단 12연대가 동평양 15연대 본평양을 15연대가 이제 본평양을 전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대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동평양을 그 12연대, 11연대가 점령을 하고 이쪽 이제 본평양을 1기병사단과 1사단 15연대, 7사단 8연대가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0월 19일 날 평양을 함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평양을 함락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양 그 김일성 궁전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뭐 평양 입성 뭐 여기 써놔가지고 써놓고 태극기를 갖다가 걸지 않습니까? 유엔기하고 태극기 이렇게 걸게 되고 이 평양 점령의 어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자 평양의 심장 북한의 심장부였던 평양을 손을 그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쟁 지도부 김일성의 철수를 전혀 차단하지 못했다는 결국 그 힘들게 평양 점령을 했지만 적국의 수도를 함락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중요했던 거는 북한군의 전쟁 지도부를 차단해서 가드를 딱 잡아야 되는데 물론 뭐 그 빨리 갔다 하더라도 뭐 먼저 빨리 도망가면 잡진 못할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 많은 기밀 문서가 한국군 1사단이 먼저 딱 그 수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 특수임무 부대인 인디언 헤드 특공대가 먼저 수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남침설이 20년간 남침설, 북침설, 뭐 유도설 등 막 아주 이 국론이 분열되는 그러한 논쟁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그 의도를 범하게 됐죠. 지금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핵을 누가 먼저 그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않지만 민감한 문제예요. 그게. 근데 점령지역이나 통치권 갈등이 문제가 또 되겠지. 자, 이 평양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의 유엔에서는 북한 지역의 질서가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군정을 실시하겠다.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래서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수립되어 외국군이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이게 그 유엔의 통제를 점차 줄여간다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안을 제기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통치권 당연히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엔과 이런 잠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통치 지역에 대한 점령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작전 계획에 잘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통치권 문제 논의를 했지만 중공군이 막 개입하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 딜레마가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웨이크도라고 하는 회담이 열리게 되죠. 웨이크도 회담은 뭐냐면 이 태평양 바로 한 거는 미군의 이제 어떤 기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잠깐 메가다한테 들으라 하니까 행정부에 들으라니까 메가다가 전쟁에 이거 들어가라는 게 어디냐 못
바빠서 못 간다 하니까 그럼 내가 갈게 해서 미 트루먼 대통령이 이 웨이크드에 와갖고 이제 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북한군의 저항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끝날 수 있다. 미 8군을 일본으로 전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럼 중공군이 참전할 거라고 생각하냐? 참전해도 우리의 막강한 공군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압록강을 향해서 진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압록강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은 그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자 그 유엔에서는 그 북진 한계선을 또 줘요. 여기상 넘어가지 마라. 그것이 정주 영원 함흥선입니다. 이 정주 영원 함흥선 줬다가 두 번째 준 것이 선천 고인동 평원 풍산선이에요. 그러나 도처에서 이제 북한군의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작전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메가더 장군은 북진 한계선을 철폐하고 한중 북경까지 가도록 이제 명령을 하달합니다. 요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그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주 영원 함흥 메가더 라인이 북진 한계선이었다가 두 번째는 선천 고인동 평원 풍산 성진신 등 성진까지 신메가더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중 국경까지 가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군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23일인데 이때 이제 그 공격을 이때까지 한다고 해서 그 추수감사절까지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10월 24일 미 8군 사령관과 10군 단장에게 전병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압록강 두만강을 향해서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사실상 유엔군의 진출 한계선을 철폐한 겁니다. 그래서 육사단이 이제 국경선까지 가서 압록강에 물을 떠다가 이제 이승만한테 바쳤다고 하죠. 육사단 7년대가 개천 공격하고 육사단 이제 10월 26일 2시 15분에 압록강에 도착해서 물을 떠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북진 작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